너무 흔해서 북성 밝기별이 그냥 밤하늘 올려다보면 그냥 그 정도의 별은 흔하다는 얘기죠. 구름이 딱 갈라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평생 이것보다 더한 장관은 보지 못할 것이다. 북극성은 천구상에서 50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무려 그 앞엔 49개나 더 밝은 별이 있고요. 절대 밝은 별이 아니죠. 적어도 아까 그 글을 쓴 사람들은 북극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에 제 손가락 10개를 다 걸겠습니다. 몇 달 전에 6살짜리를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우리 아이가 즐겨 읽는 책이에요 라면서 저한테 한 권 보여줬는데 동화집이었습니다. 현대 동화집. 잠깐 볼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북승 이야기가 또 가장 밝은 별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복사를 했어요. 뒷페이지 이제 저자 때문에. 그래서 그 저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몇 페이지 몇 자 줄에 그런 표현이 있던데요. 기억하십니까? 처음엔 그런데요. 그게 뭐가 문제니? 라는 반문하는 거죠. 북성 본 적 있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본 적이 일단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성이 당연히 가장 밝은 별 아닙니까? 예, 천구상의 50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그렇게 안 읽은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 동화 작가도 앞에 있던 그런 지문들을 읽고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거라는 거. 북성이 가장 밝은 별이 아니고 가장 흔한 밝기의 별이라는 것을 너무 흔해서 북성 밝기의 별이 그냥 밤하늘 올려다보면 그냥 그 정도의 별은 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북성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북두칠성과 카시오페를 찾아내서 계산하지 않으면 별쟁이들도 직관적으로 저거라고 찍기 힘들 만큼 북성은 평범한 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저렇게 글을 통해서 읽는 많은 분들은 북성이 그냥 밝은 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성은 절대 밝은 별이 아니고, 자 여기 보면 금성하고 시리우스 중에 어느 게 더 밝아요? 금성하고 시리우스 중에 시리우스가 더 밝아요. 자, 요즘 서쪽 하늘 여기 지금 바깥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 서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옵니다. 지금 서쪽 하늘에 엄청나게 밝은 게 있다. 뭐냐? 금성이죠. 뭐 이렇게 답장 보내요. 와, UFO인 줄 알았어요. 인공위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자, 얘는 일단 여기서 이 지문에는 탈락이죠. 얘는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이니까.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니까. 스타가 아니고 얘는 플래닛이니까. 밝은 별 중에는 역시 시리우스가 으뜸. 얘는 겨울별이기 때문에 요즘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가장 간단한 상식부터 우리 일반인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있죠. 우주를 보는 눈은 맨 눈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답답하다면 천체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전파망원경이 있고 최근에 가까운 라이고라고 불렀던 바로 그 중력파 검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있는 맨눈과 천체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별을 보셨던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버액션이라 우와 개쩔어.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점이잖아.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플레이아데스라고 부르는 M45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계성단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별이 뭐 점 몇 개 찍혀 있는 정도인데요. 이걸 가지고 개쩌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 점에 있잖아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관측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이에요. 이거는 카메라를 달아서 오랜 노출을 줘서 찍은 거죠. 이걸 보여주면 망원경 눈 댔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사진이니까 사진은 사진이고 사람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 보인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본 사진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이 누구나 들고 있는 DSLR로 찍은 사진들을 연결한 거예요. 왜 DSLR로 찍었을까? 전체 사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왜 DSLR로 찍었을까? 망원경을 안 쓰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직업 전체 사진가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경쟁자는 어디 있냐면 우주에 있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 망원경으로 찍어가지고 걔랑 경쟁이 안 돼. 밥 딱 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쟤랑 피해서 그러니까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 그래서 틈새 시장이 사실 틈새기 때문에 몇 명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1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찍는 대상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찍힙니다. 눈으로 보는 걸 찍을 뿐이도 굉장히 많은 게 찍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캐나다를 가면 항상 보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캐나다 북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저녁 노을 보는 것보다 더 오로라를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사막이거든요. 추운 사막.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달력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표시를 해놓는데 안 본 날이 며칠 없잖아, 그죠? 거의 매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풍경 보고 싶다면 아이슬란드가 좋은데 오로라만 보겠다 그러면 캐나다 북쪽 옐로나이프나 이런 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도 저렇게 보이나요?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오로라가 약할 때는 희미할 때는 사실 눈으로는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카메라로는 푸른색이 초록색이 찍혀 나오는데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눈은 어두운 환경에서 거의 흑백에 가까운 영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형태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오로라가 밝아지면 그제서야 초록색 같은데라고 보입니다. 초록색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더 밝아져서 결이 보일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초록색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저 결이 춤을 추거든요. 저 결이 춤을 추는 걸 오로라 댄싱이라고 해요. 근데 저게 빠르기가 월강 소나타 사막장 정도 됩니다. 무지하게 빨라요. 저러다가 갑자기 빵 터집니다. 오로라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눈이 다 물들죠. 인간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현상입니다. 이때 제가 찍은 게 30초 간격이에요. 밤하늘 전체를 빛이 가득 채우면서 막 요동을 칩니다. 그 밑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빛으로 샤워하는 느낌을 한번. 이게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탑3입니다. 탑3. 탑3예요. 이게 오로라 헌터라고 다큐멘터리 보신 분 있을 텐데 그 다큐 작업하러 가서 열흘 동안 있었는데 다큐팀 있는 열흘 동안 저렇게 센 오로라가 한 번도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귀국하는 날짜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비행기표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을 독박을 썼는데 저 혼자 봤어요. 그날 밤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착하게 살면 저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로라를 볼 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오로라를 봤다라는 걸 알려면 핑크색을 봤냐 안 봤냐를 물어봐요. 저 핑크색이 가장 밝은 오로라의 가장 밝은 부분이 핑크색으로 빛납니다. 선명한 핑크색이 돼요. 그래서 저걸 보면 졸업해도 됩니다. 저 눈이 이렇게 하얗게 물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15초 간격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걸로 제 책 표지를 쓸 수 있었죠. 넘버 3. 이게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넘버 2입니다. 넘버 2.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저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오로라가 밝아질수록 빨라지는데 저렇게 막 핑크빛이 보일 정도가 되면 파르르 떨리는 수준이에요. 너울너울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르르 떨립니다. 이때가 되면 정신이 없죠. 제 목소리입니다. 저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초점도 못 맞추고 찍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제 인생의 첫 번째 최고의 오로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왜냐하면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그 오로라 찍을 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라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쉬워. 진짜 아쉬워.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쇼가 하늘에서 펼쳐지는데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사진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로라가 뜨면 그 바닥에 있는 눈 알갱이 하나가 다 형광빛으로 같이 빛이 나요.
저렇게 스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게 막 고개를 쳐박고 있어도 다 느껴지는데 나는 이걸 못 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그게 억울했는데 이때는 그 오로라 폭풍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태양에서 병고가 있어가지고 흑점이 폭발하는 바람에 대규모의 입자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이날은 폭풍입니다라고 예고된 상황인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왔네. 그래서 포기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갈라지면서 뭐가 빛이 싹 꽂히기 시작하는데 이때 감이 왔어. 평생 나는 이런 장관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 느낌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그 조용필 씨가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신해철 씨가 대학가요제 대상 받는 때 조용필 씨가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심사위원장이 한마디 하더라고. 그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주를 딱 들었는데 이게 대상인 줄 알겠다고. 구름이 딱 갈라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평생 이것보다 더한 장관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차 트렁크로 뛰어가서 카메라 막 꺼냈어요. 막 꺼내는데 생각을 했죠. 아니다. 이건 찍을 게 아니고 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돌아놓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오로라지만 사진이 없는 오로라지만 정말 최고의 오로라로 남아있어요. 온갖 무지개색이 하늘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기억이었어요.